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봄입니다. 날씨가 좀 흐리네요. 자, 오늘은 3, 4월 7번째 시간이죠. 책으로 448쪽입니다. 448쪽에 네 번째 법, 건축법이죠. 건축법. 4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숫자들 많고, 크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몇 번만 반복하시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보시면, 이제 바로 내용 시작하도록, 이제 447쪽을 보시면, 이제 속표지가 있고, 건축법 1장부터 9장까지가 있는데, 건축법은 그냥 다 토막토막 사항이에요. 어떤 건 5줄, 어떤 건 많아봤자 반쪽,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목차 큰 의미가 없고요. 그냥 여러 가지 토막들이 쭉 이어진다. 그래서 우선은 각 개념들을 하나하나 토막토막들을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도 목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쪽 가시죠. 448쪽이요. 448쪽에 1장 총칙이 있고, 파란 네모 1번 건축법 목적 생략하고요. 파란 네모 2번 건축법 적용 범위에 파란 1번 적용 대상물, 양괄 1번 건축물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의의. 건축물이란 먼저 숫자 1, 2, 3, 4를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읽으면서 표시하면은 그냥 연필로 밑줄 정도 하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본문요. 건축물이란 토의 숫자 1번요. 1번.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2의 숫자 2번요. 2번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의 숫자 3번요. 3번 지하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장, 점포차고, 창고 그에다가 숫자 4번요. 4번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동그라미 1번 다시 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 표시요.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표시요. 그냥 연필로 밑줄 정도가 좋습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표시요.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 표시요. 지하나 고가 공작물 설치하는 사무소, 공장, 점포차고, 창고 그 밖의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건축법이니까 당연히 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되겠죠. 건축물이 뭐냐? 네 가지로 되어 있지만 네 번째는 아무 내용 빈칸이고요. 첫 번째 부동산이니까 토지에 정착돼 있어야 되죠. 정착돼 있어야 되고, 비와 눈, 직사광선 피하고 생활할 수 있게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붕이 둥둥 떠 있을 수는 없죠. 지붕이 기둥 위에 얹어져 있어도 되고, 지붕이 벽 위에 얹어져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벽판 위에 지붕 얹어져 있는 건 자주 떠올릴 수 있는데, 기둥만 박혀 있고 퉁 트여 있고 지붕만 얹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팔각정이요. 산마다 다 있죠. 팔각정, 경회루, 경포대 그런 것들 퉁 트여 있습니다. 지붕 있고 사람들 머물고 생활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요.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에 딸린 시설물로 거기다가 이에 딸린 언저리에다가 다음을 쓰시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게 담장과 굴뚝 쓰시고요. 한 예입니다. 예인 거고요. 보시죠. 어느 땅에 담만 쳐놨습니다. 담만 쳐놨으면 또 아니면 땅에 굴뚝만 꽂아놨습니다. 굴뚝만 꽂아놨으면 건축물이 아닌 거죠. 건축물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붕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지붕 없고 굴뚝 지붕 없으니까 건축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민법의 주, 종 관계를 적용하자고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굴뚝이 꽂혀 있습니다. 건물에 굴뚝 꽂혀 있는데 굴뚝 너만 뽑아서 너는 건축물이 아니다. 그게 더 어순해진다고요. 그래서 이 통째로 건축물이 되는 거죠. 사람 쓰는데 필요한 거죠. 같이 건축물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이나 굴뚝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건축물 아니지만 왜요? 지붕 없으니까. 그런데 건축물에 딸려 있으면 민법의 주, 종 관계를 적용해서 같이 건축물의 일부로 처리한다. 그다음에 지금 1, 2번은 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올려놓은 거죠.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올려놨고 지하층을 파도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 1층, 지하 2층 가게 되는 겁니다. 네, 3번 지하 고가에 설치하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들 다섯 가지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땅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들을 쓰고 있는데 뭐 특별한 뭐 무슨 군사기지 같은 경우야 무슨 지하 연구소 땅에다 박아두는 거 있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100m 들어가서 무슨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러니까 지표면에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하겠다. 얘도 건축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땅 속에 박혀 있는 것도 건축물이니까 그러니까 위에 떠 있는 것, 뭐 위에 떠 있는 게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건 아직은 익숙하진 않죠.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건 자주 예를 들을 수가 있지만 아무튼 얘가 건축물이니까 얘도 건축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 핵심적인 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붕이 있어야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러니까 1, 2월에 본 거 있고요. 또 다시 5, 6월에 볼 거고 하니까 번갈아 가면서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 뭐 전체 한 150쪽 되는 내용을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막 날라가면서 읽어봤자 별 의미가 없죠. 번갈아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덜 중요한 것은 번갈아 가면서 보시고 아시자고요. 그러니까 한 장 넘어오셔서 그러니까 451쪽이요. 그러니까 451쪽에 그러니까 굵은 2번 적용 대상 행위에 양과 1번 건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있는데 양과 1번 건축에다가 그러니까 다음을 쓰시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과 1번 건축이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에다가 그러니까 건축에 지금 읽었듯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가 건축이고 건축 지 맘대로 지었다가 무너지면 사람 다치는 거죠.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축 금지된 나라입니다. 지구상 모든 나라 다 건축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사람 다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받아야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에 5가지가 있다. 건축은 금지되어 있다.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 가벼운 것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 틀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건축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신축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써놓으면요. 5가지 중에서 박스에 1번 신축이요. 그러니까 신축이란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 표시요. 없는 대지. 근데 괄호.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 표시요.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 예. 새로 표시요.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또 괄호. 부속 건축물 표시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 표시요.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그다음에 기울어진 선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앞뒤 내용을 구분하자고요. 기울어진 선 긋고 그러니까 개축 또는 재축 표시요. 개축 또는 재축 하는 것은 제외 표시요. 제외 한다를 말한다. 뭔 소리요? 어쩌자고요? 말 수가 없습니다. 아래 거 갖다가 다시 오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2번 증축 늘린다고요. 증가.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표시요. 늘리는 것을 말한다. 늘리는 것이 당연히 증축입니다. 그러니까 3번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꺽쇠가 있고 또 그 안에 괄호 있고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너 있다. 뭐 지금 그런 거예요. 문장 안에 꺽쇠 있고 꺽쇠 안에 또 괄호 있다. 또 맨날 개콘 유명한테 그러니까 꺽쇠 열고 괄호 열고 그러니까 꺽쇠 열고 그다음에 괄호 열고 아래줄 하세요. 괄호 닫고 꺽쇠 닫고까지 넘어가시고요. 꺽쇠 다 빼고요. 를 철거 표시요.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표시요.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뭐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4번 재축이란 그러니까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의 제로 멸실 표시요.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연면적 표시요.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 표시요. 종전규모 이하로 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나머지 부스러기들은 동수, 중수 높이는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할 것. 기업관 동수, 중수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이거나 니은 번 동수, 중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중수 및 높이가 그러니까 건축 법 표시요. 한 글자는 동그라미가 낫겠죠. 법. 그러니까 이형 건축절에 모두 적합 표시요. 적합할 것. 그러니까 5번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표시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표시요.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아이고, 뭐 아무튼 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그러니까 먼저 간단한 것부터 보시자고요. 2번 증축. 그러니까 늘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개축. 우리 처음에는 한자는 아니지만 뭔가를 계량한다. 그러니까 계산한다. 뜯어고칠 그러니까 뜯어고친다고요. 뜯어고칠 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얘는 사람의 의지를 갖고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하고 그러니까 종전과 같은 규모, 그러니까 종전 규모 이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내부 수리 중 뭐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표시는 더 할 거 없고요. 표시 다 했고요.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증축 늘린다. 개축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재축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짓자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그러니까 개축은 사람의 의지로 철거한 거고, 그러니까 재축은 자연의 힘으로 멸실된 겁니다. 벼락을 맞았든 아니면 큰 물에 떠내려갔든 멸실됐다고요. 그러니까 멸실됐는데 연면적, 그러니까 분양 임대 돈 벌자는 연면적은 바닥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종전과 같은 규모, 중종 규모 이하여야 되고 기타 이러저러한 부스러기들은 그러니까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 법에 적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스러기들은 늘어날 수 있는데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 무슨 아무튼 좀 핵심적인 것들이요. 다음에 5번 이전. 그러니까 이전이란 그러니까 주유구주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대지에서 옮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번 이전에다가는 그냥 대표적인 예를 쓰죠. 한옥문화재. 그러니까 한옥 구조에 그러니까 한 300년 된 문화재를 옆으로 살짝 민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우선 뭐 신축까지를 좀 해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신축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1번 신축이요. 신축이란 그러니까 그 표시한 것들만 잘 쫓아가시자고요. 그러니까 1번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 괄호 넘어서 새로 건축물을 축조한다. 건물이 없는 땅에다가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올린다. 당연히 신축이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1번 신축에 그러니까 둘째 줄에 괄호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데 이제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한다.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주된 건축물을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주된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신축이 된다는 건데 그 부속 건축물에 그러니까 화살표를 위로 뽑아서요. 뭐 자리가 좁으니까 한 예로 부속 건축물의 한 예로 5개 WC를 줄 수가 있어요. 5개 화장실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 말고 그 옛날에 그러니까 변소 측간 저 바깥에 따로 있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유인지 5개 WC를 먼저 지었습니다. 근데 WC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화장실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이유인지 지었고 이제 주택을 지었으면 이제 본격 시작이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다시 가세요. 첫째 줄에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인데 괄호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이 있었고 철거 멸실돼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 멸실돼서 건물이 없는 대지가 되었다. 건물이 없다고요. 빵이라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철거를 했다고요. 아니면 싹 떠내려갔다고요. 빵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다 건물을 다시 짓는데 그러니까 1번에 그러니까 둘째 줄 괄호에 있는 둘째 줄 끝에 개축 또는 재축 하는 것은 제외한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개축이나 재축은 여기에 있듯이 그러니까 종전규모 이하, 종전규모 이하가 개축, 재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종전규모 이하로 가는 건데 여기는 개축, 재축은 제외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종전규모를 초과한다고요. 그래서 없던 데다가 이렇게 옛날 건물이 있었는데 빵 됐고 건물을 지었는데 종전규모 이하면은 그러니까 뭐 손이 이상하게 됐군요. 그러니까 종전규모 이하이면은 그러니까 개축이나 재축이 되는데
종종 규모를 초과했으니까 개축, 재축이 아니고 신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고 신축만 좀 어렵고 이전이 좀 어렵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프린트물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그러니까 44쪽에 그러니까 23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4쪽에 23쪽 44쪽에 23쪽이요. 그러니까 23쪽에 4-2 그러니까 건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그러니까 5가지가 있고 허가받는 게 원칙 그러니까 가벼운 건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 있는데 작은 1번 빵 건물이 없습니다. 빵에다가 1000짜리를 짓습니다. 뭐라고요? 신축이 되는 거죠. 2번 800제곱미터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전부 철거, 전부 멸실 됐어요. 전부 철거, 전부 멸실이니까 얼마가 됐어요? 빵이 됐죠. 빵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1000짜리로 지었습니다. 800보다 커진 거죠. 종종 규모를 초과했다고요. 그러면 얘는 800에서 1000이 됐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빵에다가 1000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신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좀 어려운데요. 800짜리가 있습니다. 800짜리에 100이 철거되었건 100이 벼락 맞아서 깨져나갔던 멸실되었건 700짜리가 되었습니다. 700짜리가 경고되다가 300을 더 붙여서 1000짜리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는 800에서 1000으로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또 달리 보면 700에서 1000으로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니까 뭐고요? 증축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옛날 기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빵 됐으면 옛날 기둥도 없고 새로 짓는 거고 얘는 옛날 기둥에다 붙이는 거라고요. 다음에 800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철거가 됐든 일부 철거가 됐든 철거하고 800 이하로 짓습니다. 800 종종 규모 이하이죠. 철거하고 800 이하는 뭐예요? 개축이죠. 개축이고 800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멸실이 되었든 일부 멸실이 되었든 또다시 800 이하로 짓습니다. 멸실되어서 종종 규모 이하라고요. 뭐가 되고요? 재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요. 건물이 없는 빵이 있습니다. 빵짜리 땅에 부속건 축물 5개 WC를 짓습니다. 뭐고요? 신축이죠. 5개 WC를 짓는 것 자체가 신축이죠. 건물을 짓는 게 신축이고 그 다음에 부속건 축물 5개 화장실만 있는 곳에 주택을 짓습니다. 그러면 부속건 축물에 주된 건축물이 들어갔다. 뭐가 되고요? 이제 본격 시작이다. 신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3번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관청 다니는 걸 좋아하나 봐요. 신축허가를 2번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개축은 빼고요. 동그라미 4번 재축이 있는데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재축이요. 그러니까 멸실되고 연면적은 종종규모 이하. 그다음에 기타 내용들은 법 규정에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 동그라미 4번 그리면 재축 먼저요. 그러니까 3층까지 허용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귀찮아. 3층 걸어다니는 거 귀찮아. 난 2층까지만 지을 테요. 1000, 2000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벼락이 떨어졌네요. 이런 못된 벼락. 우리가 꿈꾸는 벼락은 무슨 벼락이요? 돈벼락을 맞기를 좋아하는데 돈벼락은 안 떨어지고 그냥 벼락만 떨어졌네요. 이런 못된 벼락을 보았나? 아무튼 그래서요. 그쪽이 깨져나갔습니다.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500 그 자리 치우고 그러니까 위로 500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상황이냐고요? 그러니까 면적은 옛날에 왼쪽에 벼락 맞기 전에 얼마였어요? 2000이었죠. 벼락 맞고 나서 다시 손댔습니다. 면적이 얼마예요? 2000이죠. 연면적은 종종규모 이하이고 층수는 예전에 2층 그러니까 새로 한 거는 3층 2층에서 3층으로 늘어났지만 옛날에 얼마가 허용되고 있었어요? 3층이 허용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얘는 층수가 늘어난다 증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재축 허가를 받는다고요. 옛날에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지금 한다. 그런 거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물론 5가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5가지 다 허가를 받지만 뭐 당연히 생각하시듯이 신축 허가 받는 게 가장 어렵고 증축도 어렵고 개축, 재축은 큰 문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준비하는 것도 작아도 되고요. 동그라미 5번 이전이 있습니다. 이전 한옥 문화재를 옮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옥은 땅에 그러니까 먼저요. 이전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축물은 이전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콘크리트 건축물은 땅에다 기초를 박고
건물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걸 옆으로 밀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이전이 어려운데 한옥은 땅을 다지고 거기다 주춧돌을 놓고 그다음에 기둥 올리고요. 그다음에 수평 기둥 보 얹고요. 그다음에 이제 짜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지붕을 올리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거기 11, 12, 13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500짜리 한옥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도로는 필요한데 어떻게 하려도 도로를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도로가 이 자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사람들 편하자고 그러니까 조상이 남겨놓은 문화재를 그냥 싹 없애버리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문화재도 살리고 도로도 내고 해야 되겠다고요. 근데 한옥 문화재, 한옥 나무로 짜놓은 건데 그러니까 200년, 300년 된 문화재라고요. 그러면 기둥, 보가 있으면 이렇게 꽤 쫙 맞추는 건데 이게 200년, 300년 되면서 비바람에 다 뭉그러져 있습니다. 이걸 해체할 수는 없다고요. 해체하는 순간 다 뽀개서 불쏘시개로 쓰자는 거지 다시 복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해체를 하면 안 되고 이걸 그대로 옆으로 밀자고요. 그대로 옆으로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와장 걷어내고 그다음에 문짝 걷어내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통나무를 있는 대로 다 꽂아 넣는 겁니다. 큰 통나무들도 되고요. 그러니까 통나무를 있는 대로 다 꽂아 넣어요. 그리고 광목으로 뺑뺑뺑 둘러싸 맵니다. 그리고 물을 흥건히 부어놓고 밉니다. 밀면 옆으로 밀려요. 그냥 통째로 그대로 꽉 맞춰서 그대로 옆으로 살짝 민다고요. 이전인데요. 이전 쉽지 않은데 보시죠. 이전입니다. 지금 이전이라고요. 해체했어요? 안 했죠? 옆으로 살짝 당기는 게 이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안에서요? 같은 대지에서요. 그 자리로 옮기는 게 이전입니다. 그런데 건물 미는 게 재밌다고 해서 산 건너 간 건너 물 건너 셔셔셔 밀고 다닐 수는 없다고요. 지금 이렇게가 있는데 여기 11번 단에 한옥 문화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11번은 빵 건물이 없었고 여기는 1000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빵 건물이 없었는데 얘를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번 땅에 빵이었는데 500짜리가 생겼습니다. 빵에 500짜리가 생겼다고요. 뭐예요? 신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신축이 되는 거니까 이전이 아니라고요. 다른 땅으로 가면 달라진다고요. 여기는 1000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짜리가 있었는데 거기 얘를 더 밀고 가. 야 재밌다 밀고 다니자. 그래서 건물을 그러니까 이쪽으로 밀고 왔습니다. 이쪽으로 밀고 오면 여기 1000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500짜리를 밀고 들어온 거죠. 합쳐서 전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0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오면 뭐가 돼요? 증축이 되죠. 1000에서 1500으로 늘어나니까 증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땅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전은 해체하지 않고 했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만요? 같은 대지에서만 옮기는 게 이전입니다. 이상이 있고 그래서 건축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대수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수선을 보려면 먼저 주유구조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장 넘어오시죠. 2장 넘어와서 454를 보시고요. 454. 그러니까 책이요. 책의 기본서 책에 454쪽. 가운데 네모 4번 용어 정의에 파란 3번 저 아래 파란 3번 주유구조부가 있습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그 6가지 다 표시하시고요. 그 6가지가 주유구조부입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그 중에 네 번째 보가 있는데 보에다가 수평기둥 쓰시고요. 수평기둥 한옥이라고 하면 기둥 세우고 그다음에 수평기둥을 얹죠. 그러니까 수평기둥이 기둥은 보통 서 있는 거고 수평으로 눕혀놓은 기둥을 뭐라고요? 보라고 한다고요. 한옥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보, 땡땡보 무슨 보예요? 한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보, 대들보가 있죠. 그러니까 보는 수평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 6가지가 주유구조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뭔지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냥 그 이름은 이름이고,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건물을 짓는 걸 떠올려보죠.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뭐 다음과 그러니까 뭐 애기들이요, 뭐 어린이집에서 공작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수수깡으로 놀이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보아요. 뭐 그다음에 수수깡 주고 이제 곤충핀 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해서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내기통에 기둥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기둥만 계속 올라가면 휘청휘청거리고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평 기둥을 그러니까 얹죠. 그러니까 수평 기둥을 얹습니다. 이렇게 해서 짱짱하게 잡아주고 또 올라가고 하겠죠. 그러니까 서 있는 기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수평 기둥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허당 공간에서 사람이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자요? 아침밥 먹고 옷 갈아입는데 저 아저씨 배 나온 거 봐라 지나간 사람 그러면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벽을 치는데 벽 중에 베니다판 벽 말고 무슨 벽이요? 내력벽이라고요. 건물의 무게를 버티는 벽입니다. 그래서 깡깡한 벽을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기둥을 좀 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것 중에 무게를 버티는 내력벽. 그다음에 사람이 그러니까 참새나 그 나비같이 날아다니면서 생활할 수가 없죠. 바닥이 있어야 되죠. 지금 5층 바닥에 책상이 있고 그다음에 바닥자리를 깔아놓고요. 책상이 있고 우리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바닥, 아파트 바닥, 학교 바닥, 교실 바닥 등등이 있는 거죠. 바닥이 있어야 그 위에서 사람들이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4가지는 주요 구조부입니다. 뭐 외울 거 아니잖아요.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 4개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에다가요. 그다음에 건물이라고요.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이야 도망가자. 계단요, 엘리베이터요. 불났을 때 엘리베이터 타실래요? 계단으로 가야 돼요. 계단으로 가야죠. 엘리베이터 탔다 더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주계단. 건축물 아까 지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지붕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에 무게가 걸려서 뚝뚝 다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붕을 받치는 지붕틀 모양은 뭐 여러 가지예요. 아무튼 뭐 이런 구조체가 있다고 치고 이런 구조체에다가 지붕을 얹어놓으면 지붕이 부러질 일은 없죠. 지붕 받치는 지붕틀에서 그러니까 6가지가 있습니다. 이상 6가지가 주요 구조부라고요.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 불이야 도망가자. 주계단, 지붕 받치는 지붕틀.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뭐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 순서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세돌이, 그러니까 그 알파고한테, 그 프로그램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이기고요. 한 번 딱 이겼을 때 기세를 몰아서 이세돌이 이놈 알파고 이놈 만만치 않네. 그러면 이세돌보다 더 바둑 잘 두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바둑 둔 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연구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세돌보다 바둑 더 잘 두는 친구가 누구예요? 태기요. 덕선이 친구 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기한테 부탁을 했으면 됐죠. 그래서 태기한테 가서 기보 좀 내봐. 그러면 태기는 안 줘. 그러겠어요? 줄게. 그러겠어요? 줄게. 그러죠. 주지. 6가지가 주요 구조부라고요. 기보 좀 내봐. 주지.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뭐 이것도 귀찮으면은 바지를 보내주기, 바지 보내주기 해도 되고요.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이제 2장 앞으로 오시죠. 2장 앞으로 오시면 451쪽에 책 451쪽이요. 양과 1번 대수선이 있습니다. 대수선 조금 손대는 게 아니라 크게 손댄다는 거죠. 대수선. 근데 여기도 역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프린트물 먼저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44쪽에 24쪽을 보겠습니다. 44쪽에 24쪽이 있고 그러니까 4-3 대수선 6가지, 3가지, 9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대수선 금지돼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건축과 그다음에 대수선이 부딪히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출판요. 지금 건축이 먼저예요? 대수선이 먼저예요? 시간적으로도요? 건축이 먼저이죠. 어떤 똑같은 하나의 행위가 이것이 건축이기도 하고 대수선이기도 하다고요. 그럼 뭘 적용하겠다고요? 건축을 적용하겠다고요. 건축이 더 세다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도장을 봐도 되고 저 도장을 봐도 됩니다. 그러면 관청에서 국민을 편하게 할 것 같으면 좀 쉬운 거만 받아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건축법이라고요. 건축법이니까 안전이 중요하죠. 무너지면 사람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두 가지면 더 센 도장 받아와라. 그래서 사람 다치지 않게 해야 된다. 더 센 도장 받아와라. 이건 건축이니까 건축 도장을 받아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기둥 4개가 박혀 있고 그러니까 100제곱미터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거기 기둥 4개가 박혀 있고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건물이 있었는데 그 앞에다가 그러니까 기둥 2개를 더 꽂았습니다. 마당에다 작대기 2개가 아니라 기둥 2개를 더 세웠다고요. 기둥 2개를 더 세웠으니까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50이 됩니다. 면적은 100에서 150으로 늘어났죠. 기둥이 그동안 4개였는데 기둥이 6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요. 그러니까 100에서 150으로 늘어나는 건 뭐고요? 면적이 100에서 150으로 늘어나는 건 뭐예요? 증축이죠. 그건 이제 기둥은 곧 보겠습니다만 기둥을 늘리는 것, 기둥이 4개에서 6개로 늘어나는 건 대수선입니다. 그러면 얘는 증축이기도 하고 대수선이기도 한데, 그러면 증축이기도 하고 대수선이기도 한데 쉬운 도장 받으라고요? 어려운 도장 받으라고요? 어려운 도장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는 뭐로 한다고요? 증축이다. 대수선이 아니라 얘는 증축이다. 증축 도장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건축, 대수선 양자가 이제 다 꿰어져야 알 수 있는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다음은 그 표예요.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 그러니까 증설해체, 수선 변경이 있는데요. 그 대수선에서요.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에 증설해체, 수선 변경 그 위에다가 다음을 쓰시죠. 그러니까 우선 원칙은 한 개라도 증설해체, 그 다음에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선입니다. 그 표의 첫째 줄 증설해체, 수선 변경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위에다가 쓰자고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선입니다.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선입니다. 질문 보시죠. 근데 증설 먼저 첫 번째요. 여기에 어딘가에 기둥을 하나를 더 댑니다. 기둥을 하나를 더 붙이면 건물이 그만큼 더 탄탄해지죠. 그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법을 만드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증설할 수 있는 사람이 해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해체할 수 있는 사람은 증설할 수 있다고요. 뭔가를 주고 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뺄 수 있으면 증설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증설은 문제가 없지만 해체할 수 있으니까 증설도 금지다. 허가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뭐 대수선 역시요. 6가지, 3가지, 9가지가 있고 대수선 역시 금지이고 뭐 받아야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 가벼운 거는 신고다 라고 하는 건 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증설도 금지다. 허가 받아라. 한 개라도 증설, 한 개라도 해체 다 대수선이다. 금지다.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이요?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라고요. 그래서 한 개 수선, 대수선 아니고요. 2개 수선도 아니고 한 개 변경도 아니고 2개 변경도 아니고 3개 이상 수선, 3개 이상 변경이 대수선입니다. 좀 지웠습니다만 그러니까 주구주부 6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보 좀 내봐 주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보 좀 내봐 주지 해서 6가지가 있는데 우선 6가지요. 6가지 돼서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러니까 공법은 소리만 내시면 되죠. 혀로 소리만 내시면 다 되는 겁니다. 우선 원칙대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6가지에 대해서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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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라도 그러니까 아무튼 혀에 붙여두세요. 혀로 소리 내면 내 거 되고요. 소리 안 나면 내 거 안 돼요. 끝내 안 돼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게 대수선입니다.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선인데,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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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라도 증설
내력벽은 벽판이니까 그건 뭐 개수를 따질 수가 없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인데 왜냐하면 이걸 손대면은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손대는 순간 즉방 사람 생명수에 즉방 영향을 주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요. 주 두 가지요. 불이야 도망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야 도망가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옆방에서 불이 넘어오는 걸 막자는 방화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벽판을 눕혀놓으면 방화 바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 넘어오는 걸 막자고 방화벽을 쳐놨는데 장난한다고 거기다가 구멍 뚫어 놓으면 옆방에 불이 났을 때 그 구멍 통해서 불이 다 이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화 바닥, 방화 벽은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고요. 드라이버로 구멍 뚫어 놓는 순간 사람 목숨을 직접 앗아가는 거라고요. 그건 안 되고 그다음에 불이야 도망가자 엘리베이터의 계단이요. 계단이죠. 그러니까 비특, 주계단, 피난계단, 그러니까 특별 피난계단. 그러니까 이게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불이야 땡땡땡땡땡땡 불이야 도망가자 해서 엘리베이터의 계단이요.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계단 우리가 뛰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3층에 누가 딱 거기다 막아놓고요. 칸막이 쳐놓고 문 닫아놓고요. 열쇠 떼어놓고 그러니까 집에 갔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은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다. 그러니까 피난 계단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피난 계단은 문 한 짝, 특별 피난 계단은 문 두 짝 달린 계단을 얘기하는데요. 뭐 계단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뭐 5층, 6층, 7층입니다. 그래서 6층에 불이 났다고요. 불 땡땡땡땡땡땡 불이야 도망가자. 뭐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이 났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죠. 계단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도망을 가는데 여기에 불길이 커지면 불길이 여기 계단까지 오면은 이제 계단으로는 도망갈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위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계단. 그런데 지금 우리 건물 저기까지 가봐야 되니까 안 되고요. 여기다 문 한 짝을 달아 놓으면 그러니까 불이 났어도 이 문을 녹일 때까지는 사람들이 도망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 한 짝 달아놓으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문 한 짝 달린 게 피난 계단. 그다음에 어떤 뭐 큰 마트나 큰 상가 건물 갔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가서 사람들 많습니다. 아이고 뭐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4층에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세대가 하나는 지하 2층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지금 1층에서 올라가고 지금 하나는 3층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층층마다 서서 제 20층까지 갔다가 언제 내려와? 그냥 걸어 내려가자 해서 그러니까 이쪽 문을 열고 딱 갔는데 그러니까 계단을 보고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안에 또 이만한 부속실이 있고 문을 한 번 더 열어야 계단이 나오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짝 2개 달린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짝 2개 달린 계단이 있으면 그러면 불이 문을 2개를 녹여야 그러니까 저쪽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불이 문 2개를 녹일 때까지는 사람들이 다 피난할 수가 있는 거죠. 문 2짝 달린 게 특별 피난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 두 가지는 손대는 순간 사람 생명체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한 개라도 증설했지 세계 이상 수선 변경에다가 불이야 2가지 떠올리면 됩니다. 기타 3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타 3가지는 먼저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 보시면 외벽의 마감 재료,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 뭐 미관지구 일단 이제 다 써놓지는 않았고요. 뭐 그것만 보셔도 알 수 있으니까요. 뭐 그건 이제 책으로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어차피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책 보시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책에 451쪽이요. 그러니까 451쪽에 아래 양과 1번 대수선. 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등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사선거구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봤듯이 어떤 게 증축이기도 하고 대수선이기도 하면 그건 증축을 적용하니까 증축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내력벽 증설 또는 해체 묘죠. 증설 또는 해체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묘죠.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번 기둥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3번 보호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다음 쪽 가세요. 4번 그러니까 지붕틀 걸어 넘어서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5번에 동그라미 6번에 동그라미 하시고 5번 방화벽 묘죠.
또는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벽 똑같은 얘기고요.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몇이요? 수선 또는 변경. 6번은 한 글자씩 해야 되니까 그냥 동그라미가 낫겠네요. 주피특, 주계단의 주, 피난계단의 피, 특별피난계단의 특, 주피특,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그죠? 수선 또는 변경. 5번 끝에 있는 수선 또는 변경, 6번 끝에 있는 수선 또는 변경에다가 조금이라도 쓰시고요. 뭐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이라도 수선 변경하는 게 대수선이라고요. 조금이라도 수선 변경 대수선입니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7번. 그래서 그러니까 요 6가지가 이제 주구조부고. 7번 미관지구, 뼈죠.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뼈죠. 외부 형태, 괄호 있는 담장, 뼈죠. 담장 변경. 미관지구, 이뻐요. 그러니까 이쁘게 하자고 정한 곳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를 흉측하게 바꾸지 마라.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8번 다가구주택, 뼈죠. 다가구주택, 가구간 경계병 또는 다세대주택, 뼈죠. 다세대주택, 세대 간 경계병, 뼈죠. 경계병, 증설해체, 수선 변경 하지 마라. 그건 거기다가 그러니까 세대수 늘리는 것, 그러니까 금지인 거고요. 뭐 4층짜리 빌라가 있습니다. 1층에 가게 3개, 2층에 3집, 2층에 3층에 3집,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그래서 셋 하나에서 열면, 주차면도 열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끝나고 나면 검사까지 끝나고 나면 뭐예요? 다 뜯어내죠. 2층, 3층을 싹 뜯어내는 겁니다. 싹 뜯어내고 뭐 하고요? 1층 가게는 그냥 그대로고요. 꼭대기층 집주인 저는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2층, 3층에 그러니까 베란다판 세워서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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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분양 임대 수입보다는 작은 한 평수 20채 분양 임대 수입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이렇게는 원래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가 받아놓고 이렇게 불법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베니다판 건물 무너져요? 베니다판 뜯어내고 베니다판 붙였는데 건물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 아래층 가게 3집, 그다음에 1층 꼭대기층 집 하나 24집이라고요. 24집이 됐는데 주차면은 몇 면이에요? 10면이 있는 거죠. 주차면은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14집 그러니까 차 팔고 들어와요? 아니죠. 주변에 다 14개 불법 주차합니다. 골목에서 14개는 어떻게 핫자리가 없을까? 없죠. 모든 건물이 싹 다 불법 증축, 불법 세대수를 들여서 모든 건물마다 다 14대씩 불법 주차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다 주차를 해요? 머리다 이고 잘 것도 아니고요. 동네 골목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마라.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9번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표시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해체 30 이상 수선 변경이 있습니다. 9번에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대표적인 걸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보통 부를 때는 스티로폴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쪽 얘기로 하는 스티로폼이라네요. 건물값 아낀다고 법 어기고 이거 그냥 콘크리트 엉망진창으로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생기니까 바깥에다 스티로폴을 싹 둘러놨습니다. 단열 효과로요. 스티로폴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되고요? 불 났을 때 그냥 불이 한 방에 건물을 다 휩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외벽에 마감재료, 손대지 마라. 원래 허가받은 그대로, 검사 받은 그대로만 써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 9가지가 대수선입니다. 7번 보시죠. 주구주부 6가지. 기본 좀 내방 주지. 한 개로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불이야 2가지는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기타 이상한 짓 하지 마라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수선이고 다음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보시고요. 한장 넘어와서 454쪽에 내무사번 용어정의가 있는데 지금 3번 주구주부 보셨고 나머지들은 다 다음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보셔야 되겠네요. 457쪽 와서요. 457쪽에 저 아래 17, 18, 19 묶으시고요. 457, 17, 18, 19 묶으시고 말이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엉망진창인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이걸 쓰시죠. 그 옆에다가요. 그러니까 고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고층은 그러니까 30층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층 건축물에 그러니까 준 초고층도 있고 초고층도 있습니다. 초고층은 50층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층에 그러니까 고층에 초고층, 준 초고층이 있고요. 고층은 30층 이상, 초고층은 50층 이상입니다. 뭐 준 초고층, 우리 다른 걸로 아시는 거죠. 이거 한색은 쓸 건 아니고요. 우승이 있고 준 우승이 있습니다. 준 우승,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1등이 우승이고 2등이 우승이 준우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준우승은 우승 아니라고요. 우승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준우승 꼴등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1등에 가까워요? 1등에 가까운 거죠. 준우승, 우승은 아니지만 우승에 가깝다. 준 초고층은 아니지만 초고층에 가깝다는 거죠. 이상이고요. 457쪽에 그러니까 17번 초고층 표시요. 457쪽이요. 그러니까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 표시요. 50층 이상 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데 저 나중에 뒤에서 그러니까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층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번 고층 표시요. 고층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 표시요. 30층 이상 그러니까 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19번 준초고층은 고층 표시요.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기타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네,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뒷 내용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